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정치 뉴스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들 많죠. 그런 것을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오늘 날씨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유럽에 한 10년 살았으니까 꼭 그 유럽의 겨울 날씨 전형적인 겨울 날씨예요. 아침에 나오셨을 때 비 많이 왔나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내가 오늘 사실은 이 지금 박재 PD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왜요? 빨간색, 파란색.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게 갑자기 왜 정당 색깔? 나 오늘 이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다니. 나 회색을. 제가 빨간색인데. 회색을 입어야지. 잘못했어요. 이게 말이에요. 이 정당 색깔이라는 게 이게, 참. 근데 그 얘기 나 오늘 학교 늦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강북강변이나 내부순환도를 타신 분은 저랑 유사한 경험을 하셨을 수 있는데, 강북강변에서 한 곳에 사고가 났어요. 내부순환도로에선 두 곳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머.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게 막히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아주 사람 돌겠더라고요. 맞아요. 수업에 오늘 좀 늦게 들어갔는데 정말 학생들한테 미안하죠. 근데 이런 늦은 학생들도 봐주셨어요? 아니요. 학생들은 보통 지하철을 타고 오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늦지는 않죠.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미안했는데 이게 아마 비가 와서 그렇게. 근데 장마 때도 이렇게 막 이 출근길에 세 군데 사고 나는 경우는 없었는데. 근데 오늘은 유독 차선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한 분 오시기로 했는데 맞아요. 못 나오셨잖아요. 네. 그 합정역에서 사고 나가지고 못 나오신. 오늘 사고가 유달리 박상수 변호사님이요. 오늘 유달리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퇴근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퇴근길, 그러니까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오늘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방송 볼 때 약간 비 왔거든요. 이제 늦을까봐 차 두고 왔거든요. 하도 사고가. 근데 여러분들 오늘 눈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오늘 첫눈 막 좋다. 그런 나이는 제가 아니고 눈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설레고 추억이 그런 나이는 아니고 이 눈 오면은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 나이는 낙상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많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진짜 사고가 많았던 하루인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간 전쟁이 이제 휴전 국면에 접어든다, 이런 소식이죠.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인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어요. 참. 네,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휴전안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이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헤즈볼라와의 휴전 협정에 원칙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스라엘 안보회의를 열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아직 협정의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아직 조금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그런 얘기 나왔죠. 미국에서도.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협정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 논의가 건설적이었고 궤적이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휴전이 될까요? 아직 우려 요인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미국 측도 발언을 보면 신중하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는데 존 커비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휴전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했지만 가까운 지점까지는 왔다.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종종 합의의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제일 끝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아직 좀 취해야 될 조치가 더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헤즈볼라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을 원치 않는 극우파들이 있고 휴전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원칙적으로는 승인을 했지만 정말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서도 양측은 여전히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 협상에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게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있죠. 네. ICC가 네타냐후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프랑스도 ICC 방침을 이행할 것으로 발표를 하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처음엔 분노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외국을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면 제가 볼 때에는 휴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늘 눈도 온다 그래서 제가 뭐 다중교통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음 주부터 지하철 파업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포함해서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3개 단체가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다음 달 5일에서 6일 파업을 예고했는데 지금도 준법투쟁 진행하고 있어서 맞아요. 출근길에 조금씩 그렇죠. 지연이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전면 파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당연히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3개 단체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그리고 9호선 일부 그리고 고속 일반철도 운행까지도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출근길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라는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단체 조합원 수는 3만 명을 넘어서고요. 지금 이 운수노조 위원장 측은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라는 이 목표를 갖고 공동 파업을 진행을 한다면서 반복되는 사고가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 인력 충원에는 눈 감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은 제3노조가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의 청년층으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 역시도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만 파업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파업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3개 단체를 제외하고도 교육공무직 본부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화물연대 본부 역시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안전운임제 제2법 위에서 확대 간부 경고 파업 벌이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자치단체 공무직 본부 서울지부 등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준법 투쟁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투쟁 수단이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 굉장히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법을 잘 지키니까 지하철이 엄청 늦어진다. 그러면은 법을 바꾸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단지 이제 이게 참 좀 걱정은 되네요. 여러 군데에서 이게 막 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뭐 이 학생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전부 그러게요. 이 다니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내가 우리 영민 아나운서 그 자율주행 뭐 차 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데. 아니요, 없어요. 없죠. 네. 네. 근데 글쎄 맨 처음에 타면 좀 겁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같은 범인들이 타기에는 아직 너무 신기술. 뭐 잘못했어요? 범인이? 그러니까 범인 아시잖아요, 교수님.
근데 아니 여기 상암동에도 자율주행 이 차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오늘부터 새벽 근로자 맞춤형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딱 정식 명칭은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거든요. 왜 이런 명칭이 지어졌냐면 새벽에 출근하시는 노동자들 많으시잖아요. 많죠. 저도 새벽 첫차 많이 탔었는데 이때 환경미화원, 경비원 이런 분들 많이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아주 이른 시간에 출발하는 버스가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고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새벽 3시 40분에 첫 운행 시작했습니다. A160번 버스고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해서 이제 영등포역까지 왕복해서 50km 구간 대부분 자율주행으로 운행이 됩니다. 와, 왕복 50km? 네, 맞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첫날이라서 아직까지 조금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버스 요금 정산기가 작동 문제를 일으켜서 출발이 한 10분 정도 지연됐다. 그런 르포 기사도 보기도 했고요. 정산기라는 게 이제 요금이가 네, 되는 삐빅,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이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구간 차로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곳은 운전자가 잠깐 핸들을 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원래는 그 시간대에 진짜 그 버스 기사님이 운전을 하시면 너무 이른 시간이라 이제 또 그렇죠.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행을 꺼리는 시간대에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하고 이 시간대에 또 비교적 그런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최첨단 기술을 먼저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삐빅한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지하철 탈 때 이렇게 우리가 딱 대면 삐익 소리 한 번 나고 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통카드 무료로 무료 교통카드로 이렇게 하면 삐빅 2번 소리가 나는 데가 있고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강하세요? 음악이 소리가 나오는. 근데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그게 사실은 그 65세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그게 도입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카드 가지고 와서 찍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들었는데 좀 차별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건강하라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니지만 예. 근데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버스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거나 네. 불편하거나 약간 좀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센서로 감지를 할 테니까 장애물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을 해서 급정거를 하는 일이 오늘 운행에서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입석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이게 좌석이 단 22석밖에 안 돼요. 네, 22명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운행 대수도 단 한 대밖에 없어서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모자란 상황이긴 합니다. 운임은 얼마예요? 당분간은 무료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있는데 다만 삐빅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돈은 나가지 않는 거고요. 하반기 중에 유료화가 돼서 조조 할인 적용돼서 1,200원 보통 버스처럼 요금을 받게 되고 만약에 기후동행 카드 사용하시면 이것도 기후동행 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카드에다가 기후동행 카드 이렇게 같이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휴대폰 앱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너무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운전기사님이 항상 그 계십니다. 운전석에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절대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예를 들면 아무도 없다 이러면 진짜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9606님이 매일 교수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정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일터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안전.